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피스 1188화의 첫 번째 스포일러를 바탕으로 루피와 이모의 충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은 허무입니다. 제목부터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피스에서 챕터 제목은 보통 그냥 멋있어 보이라고 붙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 허무라는 단어는 이모라는 존재의 본질과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루피가 자유, 웃음, 태양, 해방의 북소리를 상징한다면 이모는 그 반대편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모는 어둠이고 삭제이며 역사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이모가 사용하는 검의 이름이 VOID, 즉 허무라는 점은 단순한 기술명이 아니라 이모가 8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방식 자체를 보여주는 장치처럼 느껴집니다. 챕터는 1187화 마지막 장면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루피는 기어오 상태로 이모 앞에 섰지만 이번에는 웃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기어오는 항상 웃음과 자유, 그리고 만화 같은 전투 감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루피가 기어오에 들어가면 아무리 진지한 적이라도 어느 순간 루피의 리듬에 말려 들어갑니다. 카이도는 줄넘기처럼 다뤄졌고 키자루도 상식 밖의 방식으로 끌려다녔으며 오로성조차 니카 특유의 말도 안 되는 전투 방식에 휘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모 앞에 설 루피는 니카의 모습임에도 웃지 않습니다. 이것을 루피가 이모를 단순히 강한 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모는 800년 동안 세계를 뒤덮은 어둠의 중심이고 수많은 비극과 억압, 역사 조작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단순히 루피가 또 다른 보스를 만난 장면이 아니라 태양신 니카가 처음으로 진짜 허무와 마주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에 따르면 루피는 지어오의 힘으로 램프의 요정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빅맘의 아들 다이오쿠의 능력을 떠올리게 하는 형태라고 하는데 처음 들으면 조금 웃긴 장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어오의 본질과 굉장히 잘 맞습니다. 루피는 자신의 몸과 주변 환경 그리고 전투 방식 자체를 상상력으로 바꾸는 인물입니다. 그는 평범한 논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루피는 말 그대로 상상력으로 싸우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모는 조이보이를 떠올립니다. 루피의 공격을 본 이모의 기억 속에 조이보이가 등장하는데 아직 얼굴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루피와 똑같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루피가 단순히 니카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모에게 800년 전의 조이보이를 떠올리게 만들 정도로 비슷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웃음, 전투, 방식, 분위기, 세계의 법칙을 비틀어버리는 자유로운 감각까지 루피는 이모가 잊고 싶어 했던 악몽을 다시 눈앞에 불러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그 미소는 희망일 수 있지만 이모에게는 공포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모는 800년 동안 조이보이라는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기록을 불태우고 진실을 왜곡하고 공백의 백년을 숨기고 조이보이를 희미한 전설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800년 뒤 평소에는 머릿속 업데이트가 살짝 늦게 되는 것 같은 고무꼬마 하나가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모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을 루피가 조이보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모는 루피를 조이보이로 보고 있지만 루피는 계속해서 자신은 조이보이가 아니라 몽키디, 루피이며 해적왕이 될 남자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이번 전투의 핵심입니다. 이모는 루피를 과거의 그림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80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존재, 혹은 자신에게 패배했던 존재의 흔적을 루피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모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루피에게 이모는 역사적 상징이기 전에 친구들을 아프게 하고 아이들을 울리고 사람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다루며 자유를 빼앗으려는 나쁜 놈입니다. 루피에게는 그 이유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모가 아무리 역사와 왕좌, 운명과 예언, 800년짜리 계획을 들이밀어도 루피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때린다. 이 단순함이야말로 이모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모가 거대한 체스판을 깔아 놓으면 루피는 규칙을 읽는 대신 고기가 없다는 이유로 판을 엎어버리는 타입이니까요. 그런데 리치 세베판의 마지막에서 이모는 매우 강하게 반격합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창을 VOID, 즉 허무라는 이름의 검으로 바꾸고 루피를 찌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알라바스타에서 크로커다일이 처음 루피를 찔렀던 장면과 비슷하게 연출된다고 합니다. 이 비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라바스타에서 루피는 크로커다일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몸이 관통당했고 사막 한가운데 버려졌으며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 번 지고 또 도전했고
다시 패배해도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렸습니다. 카이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피는 한 번만 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쓰러졌고 바다에 떨어졌고 패배가 선언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기어오를 각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루피라는 캐릭터에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패턴입니다. 루피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몸이 관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항상 같은 실수를 합니다. 루피가 쓰러졌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루피에게 패배는 가끔 시스템 재부팅 같은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 루피는 이전보다 더 질기고 더 귀찮고 더 말도 안 되는 존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무가 루피를 허무의 검으로 찔렀다고 해서 그것이 루피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무는 마지막에 루피가 조이보이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조이보이라면 지금의 루피처럼 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들으면 루피를 깎아내리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은 이무가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기억 속의 조이보이를 기준으로 현재의 루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무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루피가 전성기의 조이보이보다 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조이보이는 800년 전 이무와 세계 전체를 뒤흔든 인물이고 거대 로봇에 남겨진 폐왕색 폐기만으로도 오로성을 마리조아로 되돌려보냈으며 이무조차 숨을 몰아쉬며 조이보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수한 완성도만 보면 조이보이가 현재의 루피보다 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핵심을 루피가 아직 성장 중이라는 것입니다. 조이보이는 이무에게 이미 끝난 과거의 상대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살아있는 변수입니다. 이무는 조이보이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고 있을지 몰라도 루피가 어디까지 강해질지는 모릅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조이보이는 오래된 악몽이고 루피는 새로운 재앙입니다. 조이보이는 과거에 패배했을지도 모르지만 루피가 그 패배를 반복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무가 루피를 조이보이보다 약하다고 깔볼수록 그는 크로커다일과 카이도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크로커다일은 루피를 그저 신참 꼬마라고 생각했고 카이도는 루피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 명은 알라바스타에서 날아갔고 다른 한 명은 와노쿠니 지하로 처박혔습니다. 이제 그 교훈을 배울 차례는 이무일지도 모릅니다. 루피는 이무를 이기기 위해 조이보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루피는 그냥 루피이면 됩니다. 이것이 이번 대결의 핵심입니다. 한쪽에는 허무, 삭제, 역사에서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어둠의 이무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자유, 웃음, 그리고 몇 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상징일 루피가 있습니다. 이무의 검 이름이 허무라면 그것은 육체뿐 아니라 기억, 역사, 이름, 의지까지 지우려는 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지워질수록 더 큰 흔적을 남기는 인물입니다. 크로커다일을 루피를 사막에 묻었지만 루피는 돌아와 알라바스타를 해방했습니다. 세계정보는 니코 로빈을 지우려 했지만 루피는 애니에스 로비에서 세계정보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카이도는 루피를 바다에 떨어뜨렸지만 루피는 니카로 돌아와 와노쿠니를 해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무가 허무의 검으로 루피를 찌른 결과가 루피의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루피가 자신의 힘을 새롭게 이해하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188화가 기어 5의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챕터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반드시 기어 6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변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어 5를 더 진지하고 집중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어 5는 웃음과 자유로 표현되었지만 이모를 상대할 때 루피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리카는 단순히 웃는 신이 아닙니다. 리카는 어둠을 찌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모의 허물을 짓기 위해서는 자유가 장난만이 아니라는 것을 루피가 보여줘야 합니다. 루피가 웃지 않는 기어 5로 이모 앞에 선 것은 그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스포일러에서는 조로와 상디가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1188화가 루피와 이모의 충격적인 장면에 집중한 뒤 다음 챕터들에서 조로와 상디 쪽으로 카메라를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디는 1187화에서 폐왕색 폐기의 떡밥이 매우 강하게 깔렸습니다. 스코프 가바는 상디에게 정복자의 자질이 있지만 그 안에는 혼란과 자기혐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피가 조이보이가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상디도 저지가 정의한 완벽한 빈스모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루피는 루피이고 상디는 상디입니다. 이것은 에바파크의 큰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가 부르는 이름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 루피는 조이보이가 아니라 몽키디 루피입니다.
상기는 실패작 빈스모크가 아니라 밀짚모자 1단의 요리사입니다. 군코 역시 인형이 아니라 슈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무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이무는 이름을 통제하고 역사를 통제하고 누가 누구로 기억될지를 정하려는 존재입니다. 정리하자면 원피스 1188화는 아직 첫 정보만 공개되었지만 이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 커문은 니카와 완전히 대비되고 루피의 기어 변신은 이무에게 조이보이를 떠올리게 하며 조이보이의 얼굴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미소를 루피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VOID라는 검으로 루피를 찌르며 이 장면은 알라바스타에서 크로커다일이 루피를 찔렀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무는 루피가 조이보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지금의 루피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판단이 이무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루피는 조이보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루피는 계속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원피스가 우리에게 계속 보여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몽키디, 루피가 쓰러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찔려도, 바다에 떨어져도, 사막에 묻혀도, 약하다고 조롱당해도 루피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더 귀찮고, 더 강하고, 더 말도 안 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번에 그 사실을 배우게 될 사람은 바로 이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무의 VOID, 검은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능력일까요? 조이보이의 얼굴은 곧 공개될까요? 그리고 루피가 찔린 장면은 패배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루피 특유의 반격이 시작되는 첫 단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원피스 분석 영상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